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인 데뷔 때부터 대선 승리까지 가장 큰 조력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 있죠. 이른바 윤석열 핵심 관계자 권성동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지금도 윤핵관이라 불리는 거 괜찮으십니까? 예, 뭐 괜찮습니다. 예, 한때는 그게 좀 안 좋은 말의 대명사였잖아요. 글쎄, 그거는 뭐 그렇게 프레임을 건 거고, 뭐 큰 정치를 하는 분들은 핵심 관계자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래야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니까. 그런데 윤석열 후보께서 다행히 정권 창출이라는 그런 대의를 실현해 줬기 때문에 저는 뭐 윤핵관이라는 별칭이 좋지 않은 의미로 썼다 하더라도 자랑스럽습니다. 아유, 예. 어제 출구조사 딱 나왔을 때 긴장하셨었죠.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. 원래 예상은 뭐 이준석 대표 말로는 10%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글쎄, 생각하셨습니까?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했던 우리 당의 여론조사가 자체. 예, 한 7에서 11% 정도로 나왔거든요. 네. 그것도 이제 매일매일 1,000명씩 그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네.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도 뭐 못 나와도 4, 5% 차이는 나왔는데 갑자기 0.6 하니까 저희들도 멘붕이 왔고 저 여론조사가 과연 맞을까? 정말 출구조사가. 중반까지 반신반의하면서 봤습니다. 새 정부에서도 활약하시겠죠? 아니 뭐 저는 처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목적이 정권 교체 그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서 제 목적은 다 달성이 됐습니다. 뭐 참여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당선인이 필요하면은 부를 것이고 필요치 않다면 안 부를 것이고 저도 명색이 사선 의원이니까 네네.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저희 정치적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지 그런 권력자에 기대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. 예. 농공행상 이런 거 하지 않을 것이다. 예. 그동안 새 정부는 국민의 정부, 참여정부 이렇게 이름을 붙여왔습니다. 뭐 아직 뭐 새로운 정부는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당내에서 이렇게 생각해 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글쎄, 뭐 당 내에서 그 정부의 별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뭔가 이렇게 포장하고 또 이렇게 개념화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뭐 썩 달가워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 이렇게 부를 것 같습니다. 윤 당선인에게 있어서 정치권이면서 가장 오랜 기간 같이 있었던 분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또 친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옆에서 가까이 봤을 때 윤 당선인의 장단점, 남들이 모를 만한 그런 장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그 단점 얘기하면 안 되죠. 이제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. 되셨으니까 해도 됩니다. 우선 사람이 굉장히 솔직담백해요. 그리고 격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굉장히 그 가리지 않고 만나고 배려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하거든요.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또 사람과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여든 야든 소통을 잘 해가면서 정치를 할 것이다.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. 뭐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은 성격이 좀 급합니다. 예. 대체적으로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은 검사 출신들이 좀 성격이 급하거든요. 그래서 밥도 좀 빨리 드시는 것 같고. 그리고 윤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죠. 너무 측근만 중요자리에 기용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. 글쎄 뭐 윤 후보의 측근이 어느 범위까지 측근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윤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제 소위 뭐 측근이라면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, 또 본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, 이런 분들은 이제 측근이라고 칭하면 칭할 수가 있는데 정치라는 거는 자신과 정치적인 생각이 같은 사람이 함께하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? 네. 그렇다고 보면은 본인이 함께 일하면서 서로 의사 교환을 하면서 동지라고 느낀 사람을 쓰는 건 전 당연한 것이다. 그게 뭐 윤석열 당선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선거 조직이었거든요. 선거 조직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선거 조직이라는 것이 무슨 권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 당선인의 가장 기억나는 그 공약이
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이거든요. 이게 가능할까요? 광화문에서 일하려면은 청와대도 또 아무래도 슬림화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공약했다가 결국 포기했던 겁니다. 예, 문재인 정부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호기 있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만은 각종 무슨 보안상의 이유로 네. 결국 포기했죠.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고합니다. 반드시 그걸 실천시키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. 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과연 가능한가? 그래서 안보 전문가들, 특히 경호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눠봤는데 가능하다 그래요. 그래서 아마 그게 가능하게 되려면 빨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. 또 대통령과 총리가 1인자, 2인자 아닙니까? 또 같은 건물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. 비상시, 위급시에는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. 만약 대통령 유고시에는 총리가 그걸 승계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종합청사를 대통령이 쓰면은 총리는 나가야 되잖아요. 뭐 그런저런 문제, 경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, 그다음 관전은 어디 쓸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수위 내에 TF 구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공약 중에 청와대 내 영부인 관련 부처도 또 없애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행할 거라고 보십니까? 그것도 뭐 후보가 공언을 했고 공약을 뭐 약속을 했고 또 후보 부인께서도 후보가 이제 당선인 부인께서도 부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지 공적인 역할은 안 하겠다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지킬 겁니다. 예, 말씀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